관광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타다가는 운행자와 대여업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대규모 훈련이 지역의 군사적 위기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전북에 왔습니다. 유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한옥마을을 가보면 두발통, 왕발통이라고 부르는 이동수단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청소년들까지 왕발통을 타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면허 없이 타다가는 운행자와 대여업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돈만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세그웨이는 15,000원씩이요. 2시간 하시면 이게 3만 원이죠. 그냥 이거 오셔서 서류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계약서 같은 거.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타거나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경우 무면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한옥마을에서는 바퀴 2개짜리 세그웨이를 타다 차량과 충돌한 20대 A씨가 무면허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면허증 확인이나 안내도 없이 미성년자들에게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면허 있으세요? 없어요. 면허가 없으면 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 받으셨어요? 처벌 받아요?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대여하게 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 및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찔한 주행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동북아의 연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공군기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무력 충돌을 야기한 것 아니냐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한미 전투기 수십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나갑니다.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썬더가 군산 미군 기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F-15K와 F-16 등 전투기 80대와 병력 2,100명이 참여해 2주간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The Max Thunder is for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work alongside each other, practice and train against any kind of air-to-air threat that we might encounter.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기지에는 북한 정찰과 요인 암살이 가능한 최신의 무인기 그레이 이글 12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핵 항공모함 칼빈 스노 역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전력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산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훈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산기지에 대한 전략무기 배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시위를 통해 군사력 증강 시도를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후부터 내린 비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내에는 오늘 최고 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전주 15.1도, 군산 13.7도 등 1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며 쌀쌀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에 비가 그치고 내일은 기온이 다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후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야권 지지자가 많은 전북에서 지역주의 타파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선거운동 나흘째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 후보는 낡은 보수와 결별한 새로운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지키고 경제 민생은 여기 계시는 많은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사선 의원을 지냈지만 출신지인 대구 경북을 정치에 이용한 적은 없다며 지역주의를 벗어나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지역 감정 조장하는 구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과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 등 7가지 전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기업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늦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논쟁은 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과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느냐. 보수 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 호남에 온 건 안철수 후보에 흡수된 전북 내 보수 중도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 다행이었지만 요즘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쳐 일상생활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커녕 대선 후보들마저도 별 관심이 없어 답답한 모습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벌써 며칠째 도심 하늘을 점령한 불청객 미세먼지. 탁한 먼지를 피해 마스크를 써도 답답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사비에 누런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들은 원래 색깔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이제 어디 이제 나가면은 이제 코가 좀 맹흥단가? 그냥 안 돌아다녀요.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내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77 마이크로그램. 이번 달 들어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한 날이라야 불과 하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을 제한하자는 게 전부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은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염원이 이렇게 높은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는 차기 정부가 환경 외교를 강화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5월 9일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원 서남대 인수협상 대상자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이렇게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서남대 측은 이례적으로 순위 없이 2개 대학을 후보로 선정했는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로 대학을 인수할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예수병원과 명지재단 파행을 거치면서 이사회는 우선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감한 투자 계획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 어디가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부는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자체 평가를 거쳐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최종 결정은 어쨌든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무산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무산된 것이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두 개 기관은 재정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하지만 새로운 재정 기여자 후보인 서울시립대와 서남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인수 과정에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삼육대 역시 의대 인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학 정상화 문제는 등한시한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비등한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복수 후보 추천으로 끝난 이사회 결정이 삼육대를 염두에 둔 교육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구성원들의 지지도가 낮은 삼육대가 올라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성원의 1위인 서울시립대가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교수, 지역 주민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구재단이 이사회 참여를 시도하다 구성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도내 주택시장을 광주업체가 대거 잠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에 따르면 부영을 필두로 호반과 중흥, 우미, 영무건설 등 광주업체들이 신도심에 대단위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광주로 빠져나가는 자금만 연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가 넘는 주택 건설이 광주업체에 잠식되면서 전북 경제, 광주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원만식 사장은 오늘 기념식에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올해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과 무주 산골 영화제 등을 통해 전북 문화의 외연 확장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북 수출은 5억 5,3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7.8% 감소했지만 선박 수출이 전무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9.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갔고 화물 자동차와 버스 수출도 호조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도민들의 흡연율은 2008년 22.8%에서 지난해에는 20.1%로 2.7%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면 음주는 2008년 47.8%에서 지난해 51.4%로 8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공건물이나 학교 건물 외벽에 나팔꽃과 여주 등 넝쿨 식물을 심어 자연 커튼을 만드는 녹색 커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녹색 커튼이 온도를 낮출 뿐 아니라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스쿨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올해 4군데 학교에 스쿨팜이 신설돼 도내 스쿨팜은 모두 40개로 늘어 5개 학교 중 1곳은 농사 체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은 스쿨팜 사업으로 채소를 기피하는 학생의 35%는 식습관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32살 A씨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영부 학생 10여 명을 수차례 오리발로 때렸다는 신고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해고된 전북교육청 학습클리닉,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 복귀를 판결했습니다. 전북 진호위는 이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교육청 주장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해고를 무효화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습상담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이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의 큰 화제는 힐만 감독이 이끄는 SK의 돌풍인데요. 외윤의 강의 리더십으로 7연승을 이끌고 있는 힐만 감독을 정진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힐만 매직입니다. 4번 타자로 과감하게 발탁한 신예 김동엽의 4경기 연속 홈런. 4번을 칠 거라고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4번 맞고 더 좋은 성적이 나서 지금 굉장히